응칠병의 만무방 발단 부분, 처음 부분이죠. 자, 응칠의 행동을 통해 응칠을 소개하는 장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골에 가을은 물은 오갔다. 산골에 공간적 배경이죠. 가을은 물은 오갔다. 가을은 계절적 배경이 되겠네요. 물은 오갔으니까 수학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가을 그러면 겨울을 준비하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어떤 수학의 계절입니다. 해피의 계절이죠. 근데 이 소설에서의 가을은 조금 달라요. 왜? 수학을 하긴 하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즉 뭐예요? 부당한 수탈과 착취로 신음하는 계절일 뿐이다. 그래서 이 가을에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피하면 사건이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아름드리 노송은 삑삑히 늘어박혔다. 무거운 송락을 머리에 쓰고 건들건들 세세히 끼인 도토리, 벗, 돌배, 갈립들은 불긋불긋 잔디를 적시며 맑은 샘이 쫄쫄쫄쫄쫄쫄쫄쫄쫄거린다. 산토끼 두 놈은 한가로이 마주 앉아 그물을 할짝거리고 이따금 정신이 나는 듯 가랑잎은 부수수하게 떨린다. 산산한 산들바람, 귀여운 들국화는 그 품에 새뜩새뜩 넘는다. 흙내와 함께 향긋한 땅김이 코를 푹 찌른다. 좀 한가로움의 정서를 보여주고 있죠, 그죠? 여러 자연물들이 있고요, 토끼도 있고요, 그죠? 자, 그러니까 되게 한가로운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요놈의 쌀이버섯, 요놈의 잎 썩었네, 또 요놈의 송이. 자, 여기서 우리는 요쪽 부분하고 요쪽 부분의 서술 방식이 다르다는 걸 봐야 될 거예요. 이거는요, 외부 환경 내지는 인물 어떤 행동에 대한 묘사예요. 요놈은 쌀이버섯, 요놈은 썩었네, 또 요놈은 송이. 아니, 요거는 객관적이지가 않잖아요. 결국 특정 인물의 심리로 초점화된 상태이다. 응칠이의 시선에서 산골의 정경이 표현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객관적으로 본다면 요건 특정 인물로 서술자의 위치 내지는 시선의 위치가 바뀌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초점화라고 한다. 한 인물의 시각과 사고를 통해 대상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칠이는 뒷짐을 딱 쥐고 어정어정 노는다. 이제 누가 나왔어요? 그렇죠, 응칠이가 나왔네요. 인물의 등장이죠. 요요히 다리를 옮겨놓으며 이 나무 저 나무 사이로 호화든다, 홀라들인다. 그냥 자주 쑤시거나 훑는다. 뭐가 있지 해치는 거죠. 코는 공중에서 벌렸다 오므렸다 연신 이러며 훅훅 구붓한 한 송목 밑에 이르자 그는 발을 멈춘다. 이번에는 지면에다 코를 야치 갖다 대고 한 바퀴 끼윙 나무를 끼고 돌았다. 뭐 찾는 거죠? 아하, 요놈이군. 썩은 솔잎이 덮여 흙이 본 곳이 돋아올랐다. 못 찾는데 그는 손가락을 꾹 꾸짖으며 정성스레 살살 헤쳐본다. 과연 귀여운 송이. 얘 지금 송이버섯 찾고 있네요. 송이 따고 있는 거예요. 망할 녀석. 조금만 더 나오지. 그걸 뚝 따들고 뒷짐을 지고 다시 어슬렁어슬렁. 가끔 서나품은 터진다. 그럴 때마다 먼 하늘을 바라보고 기지개를 느린다. 송이를 따리다가 실패한 거예요. 왜? 조금만 더 나오지. 망할 녀석. 이거예요. 때는 한참 바쁠 추수때이다. 계절이라고 가을이 했어요. 농꾼치고 송이 파전 나올 놈은 생겨나지도 않았으리라. 농사꾼치고 송이물을 심심풀이도 따먹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나, 그는 꼭 해야만 할 일이 없었다. 다른 농사꾼들은요, 추수하느라고요, 송이 따로 나올 새가 없어요. 바빠요. 근데 얘는 농사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송이나 캐먹지 뭐 이거예요. 먹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저 그뿐. 그러하면은 먹을 것이 덜어 있느냐 하면 있기는커녕 부쳐먹을 땅조차도 없는, 계집도 없는, 자식도 없는, 방은 이때야 남의 겹방이요 잠은 새우잠이기 일수인 응칠이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송이는 그러면 자기 걸까? 그것도 아닐 것 같지. 응칠이의 처지,
서술자의 직접적 요약적 설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만 해도 한 친구가 찾아와서 별을 털 텐데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일 좀 해달라는 것을 마다하였다. 헐, 돈도 없는 게 몇 푼 바람에 그까짓 걸 누가 하느냐 보다는 송이가 좋았다. 그래서 얘는 송이 따라 나온 거네. 왜냐하면 이 땅 삼천리 강산에 늘여놓은 곡식이 말짱 누구 것인가? 먼저 먹는 놈이 임자가 아니겠느냐? 완전히 재물에 대한 응칠의 인식은 뭐예요? 니 거 내 거 없다는 거야. 모든 게 다 내 건 거야. 참 특이한 입장이죠. 제목이 뭐였죠? 만무방이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잠깐 만무방이라고 하는 제목은요, 막돼 먹은 자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평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응칠이는 전형적인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만무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먹다 걸릴 만치 그토록 양식을 쌓아두고 일이 다 무슨 난장 맞을 일인가. 이렇게 사방천지에 먹다 걸릴 만큼 양식이 잔뜩 있는데 뭐 그 힘들게 추수를 하느냐. 걸리지 않도록 먹을 국리나 할 것이지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걸리지 않으면 다 내 거란 얘기죠. 도둑질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종의 응칠의 도덕관념이 제 바닥으로 헬로 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기는 그도 한 3번쯤 걸려서 구매밥으로 사관을 틀었다. 이 김유정 소설은요, 이렇게 모르는 말 나오면 참 난감해요. 구매밥. 구멍으로 몰래 들여보내던 밥이래요. 깜빵에 갇힌 죄수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요즘 사식이라는 말 쓰는데 사관이라는 건 하숙이에요. 그러니까 하숙을 살았다라는 뜻인데 어디서? 깜빵에서 한마디로 한 3번 정도 걸려가지고 징역을 3번 살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마는 결국 자기 밥상 위에 올라앉은 제 목도 자칫하면 먹다 걸리기 매일 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응칠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응칠이는 직업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고 땅도 없고 돈도 없고 다만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고 그러다가 깜빵도 한 3번 갔다 왔네요. 한 문단 정도 이제 중략을 했습니다. 요 중략한 부분은 특별한 내용이 없고 그 다음에 편하게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앞뒤 내용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서 그냥 패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칠이는 그 송이를 물에 썩썩 부벼서는 떡 벌어진 대구리부터 걸상스럽게 덥석 물어 떼었다. 지 것도 아니면서 걸상스레 먹음새가 좋아서 탐스러운 데가 있게 아작아작 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넙죽한 입이 움질움질 씹는다. 혀가 녹을 듯이 반질반질하고 향기로운 그 맛. 혹시 송이버섯 먹어본 사람 많을 겁니다. 진짜 막 녹죠? 그거 생각하면 돼요. 송이의 맛을 음미하는 응칠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놈을 입맛만 다시고 못 먹다니. 문득 옛 추억이 혀끝에 뱅뱅 돈다. 이놈을 맛보는 것도 참 최근의 일이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응칠이가 이 생활을 시작한 것도 최근의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간불생심, 어디 냄새나 똑똑히 맡아보리. 산속으로 쏘다니다가 백판 못 따기도 하려니와 덜어딴다는 놈은 행위가 상할까봐 손도 못 대게 하고 집에 내려다가 묻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요행이 한 꾸러미 차면 금시 장에다가 가져다가 판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송이를 소중하게 따요. 소중하게 따서 먹는 게 아니야. 그 맛있는 걸 먹지도 못하고 뭐해? 다 팔아요. 그럼 왜 따? 이틀 사흘씩 공들인 거로돼. 잘하면 40전, 못 받으면 25전. 저녁거리를 기다리는 아내를 생각하며 좁쌀 서너 대를 손에 사들고 어두운 고개를 터덜터덜 올라오는 건 좋으나 이 신세를 뭐에 쓰나 하고 보면 을푼양국기가 짝이 없겠고 까짓거 못 먹어 그래 홧김에 또 안 뽑아들고 이번에는 흙도 씻을 새 없이 그냥 덥석거렸다. 그러나
다른 놈들도 별수가 없어졌다. 이 산골이 송이의 본 고향이로되 아마 1년에 한 개조차 먹는 놈이 드물 것이다. 그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결국 가난으로 인해서 가난하면 그 송이들, 흔한 송이, 사방에 퍼져 있는 송이를 먹어야죠. 근데 못 먹어. 왜 못 먹어? 그거를 팔아야 되고 먹을 놈은 따로 있거든. 썩어진 두상들. 그는 폭넓은 얼굴을 일그리며 남이나 들은다듯이 이렇게 비웃는다. 썩었다 하면 대생겼다 모멸하는 그의 어투였다. 병신들, 못났어, 못남 녀석들, 이렇게 된 거네요. 왜? 자기가 노동을 해서 자기가 먹지 못하고 남을 먹이는 현실. 그것도 아주 자기는 그러면 송이를 팔고 난 다음에 먹을 만큼 돈을 벌어?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몇 전 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병신이라고 본 거죠. 한편으로는 논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노동을 하더라도 자기 걸 가지고 해야지. 왜 남의 걸 훔쳐? 그러기도 쉽고. 근데 심었나? 아니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잖아. 네 거든 내 거든 없지. 이렇게 되기도 쉽고. 하여튼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이러면 도덕의식이 무너진 거지. 큰일 날 소리죠. 먹다 나머지 송이 꼬댕이를 바로 자랑스레 입에다가 치뜨리곤 트림을 섞어가면서 우물거린다. 응칠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송이를 내다 파는 사람들에 비해 그것을 직접 먹는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순진함과 성실성만으로는 가난을 극복할 수 없다. 즉 일반 농민들이 진짜 병신 못났다가 아니라 그네들은 순진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가난을 극복할 수는 없다는 걸 얘기해줘요. 또한 이러한 성실한 삶의 방식을 비웃는 응칠의 태도를 통해서 사회적 모순에 시달려 반감을 갖게 된 불운한 사람이라는 응칠이에 대한 인식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송이 농사를 지으면서도 송이를 못 먹는 농촌, 당대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송이가 2개 들어가니 이제는 더 먹을 재미가 없다. 뭔가 좀 든든한 걸 먹고 싶어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떡, 국수, 말고기, 개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아따, 이 궁한판에 아무거나 조 아래 무덤에서 뺑뺑거린다. 골골거리며 감도는 걸 보니 아마 알짜리를 모는 매길이라.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야? 조 아래 무덤 앞에서 뺑뺑거리는 게 뭔데? 여기 있네요. 뭐예요? 닭이네요. 지 닭일까 남의 닭일까? 당연히 남의 닭이겠죠. 자, 닭의 행동을 통해서 응칠이가 저거 분명히 알짜리를 보고 있는 거야. 알 낳을 때를 보고 있는 거야. 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는 돌에서 궁뎅이를 들었다. 그가 누군데 딱 낮은 하늘로 외면하여 못 본 척하면서 이건 누가? 응칠이가 닭을 향하여 널찍히 돌아 내려간다. 뭐 하려고? 닭을 잡으려고. 그러나 무덤까지 왔을 때 이 자식 어딜 가 후 하고 2발 벌리고 쫓아간다. 산꼭대기로 치머니 닭은 허둥지둥 갈 길을 모른다. 상황 그려져야 왔다 갔다 하는 거? 요리 맺긴 저리 맺긴 꼬꼬대거리며 속만 태울 뿐 잡혀 안 잡혀. 닭 잡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바이틈에 끼어서 왁살스러운 그 주먹에 모가지가 둘러나게는 불과 몇 분이 못 걸렸다. 결국 잡혔다 안 잡혔다. 잡혔다. 응칠 입장에서 잡았다. 그는 으슥한 숲속으로 찾아들었다. 왜? 남들이 보면 안 되니까. 닭껍질을 홀랑 까고서 2다리를 들고 찢으니 배창이 옆구리로 꿰진다. 그놈은 긁어 뽑아서 껍질과 함께 흙에 묻어버린다. 자, 응칠이가 닭을 잡아먹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남의 닭이니까 물론 산속으로 들어가야죠. 으슥한 곳으로 들어갔죠. 거기서 살아있는 닭이에요. 살아있는 닭의 껍질을 홀라당 벗긴 거예요. 헐, 살아있는 닭의 껍질을 벗겨? 이거 쉽지 않을 텐데 하는 걸 보아서 우리는 이 응칠이가 처음 닭을 잡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야. 고기가 생기고 보니 막걸리. 자, 이제는 별걸 다 요구해요. 이걸 부글부글 끓여놓고 한 사발 딱 먹으면 좋을 텐데 제기. 자, 그럼 술집으로 가면 되지. 못 가지. 자기 게 아니잖아.
응치리의 고기는 어디 떨어졌는지 술집까지는 못 가는 고기였다. 기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 먹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래나 고기 먹고 술 먹고 뭐 거꾸로 못 먹냐? 이렇게 먹거나 저렇게 먹거나 술 먹고 고기 먹거나 고기 먹고 술 먹거나 뱃속에서 다 섞이는 건 똑같은데 뭐. 응치리의 심리에 대한 직접적 제시. 그는 닭 가슴패기를 입에 들이대고 쭉 찢어가면서 먹기 시작한다. 쫄깃쫄깃한 놈이 제법 맛이 들었다. 가슴을 먹고 넓적다리, 볼기장 먹고 거반 반쯤 해내고 나니 이젠 또 맛이 좀 적었다. 왜? 효용성의 법칙이죠. 이제는 슬슬 배가 부른 거야. 결국 음식이란 양념을 해야 하는군. 숯불 속으로 그냥 내던지고 그는 설렁설렁 내려온다. 이게 인간이야? 들짐승이야? 하여튼간에 손수풀 빠져 화정깨로 내리려고 할 때 갑자기 벼랑간 등 뒤에서 잔잔잔잔 남의 닭을 거리낌 없이 잡아먹는 응칠. 자, 여기까지 짠짠짠짠 투비 컨티뉴 하면서요. 자, 인물의 삶과 작품에 반영된 당대 현실을 봅시다. 자, 산골에 가을은 물은 오갔다. 산토끼 두 놈이 할짝거리고 산들산들 바람 들거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분명히 가을이에요. 풍요로운 농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물들은 좀 달라요. 어때요? 이 향긋한 땅김이라고 하는 건 송이를 찾는 거잖아요. 마을 사람들은 비록 키운 송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왜? 팔아야 되거든요. 판다고 부자 돼요? 그것도 아니에요. 근근히 먹고 살아요. 반면에 응치리는 다른 농민이 키운 송이를 그냥 먹어요. 심지어는 닭도 함부로 먹어요. 이러면 이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치리가 마을 사람들을 빙신이라고 모멸을 해요. 이건 결국 뭡니까? 만무방인 응칠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가난으로 인해 자신이 키운 농작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농촌 현실을 뭐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응칠의 행동이 좀 황당하고 그 다음에 어이가 없는 반도덕적, 반사회적인 행동이기는 하나 이 행동은 결국은 반사회적이 아닌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 이 사람들과 사실은 처지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걸 의미하고 이걸 통해서 이런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도덕적이어도 결국 가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유정의 만무방에서도 발단 부분에 응칠에 대한 소개와 당대 사회 배경을 제시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